입으로 호스 불어보면서 압력이 얼마나 나오는지 보고 큰 주사기 사서 일정하게 밀면 압력이 나올까 이런 것도 해보고 타이어 압력 채워주는 거 있잖아요. 소카 내에서 막 커피 밀어보고 그런 짓도 했거든요. 포항대에는 어떻게 보면 긱 같은 애들이 많아요. 자기가 어떤 걸 파고들어서 약간 준 전문가 수준으로 내가 이거에 대해서 아는데 이거를 펼쳐나갈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공간인데, 제가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좀 커피 쪽 관련을 막 일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커피랑 뭐 이런 가게 운영, 또 어떤 분은 막 위스키, 어떤 분은 와인, 어떤 분은 뭐 액티비티에서 클라이밍, 서핑 이런 것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스타트업을 하고 싶어서 스타트업에서 성공한 CEO들 데려와가지고 세미나 같은 걸 주최를 하고 그런 것들을 했었는데, 여기 포항에 있다가 서울로 오니까 이제 멈추게 돼서 뭐 새로운 거 해보고 싶다. 여기 서울에서 회사를 하고 있던 친구를 만난 거죠. 그래서 우리 이런 걸 만들어 보자. 그러면은 커피 쪽에서 제일 시장성이 큰 게 뭘까 보니까 커피 머신인 거예요. 원두 쪽은 이제 제외하고 나면 그 친구가 궁금해했어요. 머신이 어떻게 구동되는지. 이제 머신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 제가 커피 머신은 기존에 이런 식으로 구동이 돼 이랬는데 제 말을 안 믿었어요. 그 친구가 굉장히 의아해하는 거예요. 왜 그런 식으로 만들지? 그런 식으로 구동될 리가 없다. 네가 잘못하는 거다. 그래서 같이 검색을 막 해봤죠. 실제로 이제 1800년대 개발된 방식 그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조금씩 개발이 됐지만 우리 이렇게 하지 말고 다르게 해도 잘 될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전혀 생각도 못했죠. 왜냐면은 커피 하시는 분들은 아마 저랑 비슷했을 텐데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거든요. 항상 그래왔으니까. 매번 그래왔으니까. 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저도 이제 상상해보고 그런 프로세스들을 생각해보고 찾아보고 검색해보고 이런 것들을 실제 막 측정해보고 이러니까 왜 이렇게 하지? 라는 생각이 저도 드는 그때 거예요. 모르셨으니까. 네네. 좀 듣고 싶은데 잠깐만 준선님 오실 수 있으세요? 회사 소개 한번 해주세요. 무슨 회사 네. 스타트업 대표님이신지. 네. 저는 저 사실 플루토라는 회사의 이제 대표로 있고요. 저희 회사는 이제 논문 검색 엔진을 만드는 회사고 전 세계적인 연구자가 쓰고 있고요. 실제로 우리나라 주요 대학들의 이제 교원 채용에 지금 관여를 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면 됩니다. 에스프레소 머신이 이렇게 작동한다. 근데 그때 그럴 리가 없는데 라고 생각한 포인트가 어떤 데 있었어요? 에스프레소 머신에서 스팀 압을 이용해서 구기압을 뽑는다고 했을 때 언뜻 드는 생각이, 어쨌든 에스프레소라는 게 확산보다는 익스트랙트에 되게 중심이 되어 있을 텐데 구라는 요 이쁜 그래프가 나올까 안 나올까 라는 것들에 되게 의구심이 있었고, 그러면 이걸 다 떠나서 지금 내가 리디자인 한다고 했을 때 이 일자 그래프 만드는 거 하면 난 펌프를 택하지 않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던 거죠.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린 게 그렇게 해서 만든 기계가 소나타 값이라고 생각을 해볼 때, 소나타는 이제 막 연료가 적당하게 분사되는 장비부터 해서 온갖 밸브며 뭐 엔진 내구성이며 일단 들어간 쇠값 자체가 다른데 뭐 시장이란 게 수요와 공급도 있고 뭐 기술의 발전도도 있으나 제가 공대생이니까 그래도 들어간 이제 R&D 리소스나 기술의 수준 대비 너무 브랜드 값이 비싼 거 아니냐, 그 정도로 커피를 몰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뭐 제가 뭐 리스펙을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좀 새로운 시각을 의도적으로 주기 위해서 좀 저는 개인적으로 커피 업계랑 그래도 한 발짝 좀 떨어져서 그런 시각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일론 머스크가 처음에 내세운 철학이 차를 안 만들어 본 애들을 데리고 와라 라고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뭐 이제 결국 차에 많은 것들이 사라져 있어요. 예를 들어 뭐 테슬라의 차에는 시동 버튼도 없고요. 그냥 브레이크 밟으면 가고 뭐 이런 식으로 기존에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많이 빠져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계속해서 인풋으로 넣어줘야 사실 저희가 생각하는 가치관과 그런 것들이 좀 잘 반영된 기계가 나오지 않을까. 제가 이제 뭔가 커피 관련돼서 생각을 하면은 일단 태클을 걸고 가요. 그래서 이제 제가 딱 스탑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때는 짜증날 수 있는데 항상 옳은 길로 이제 가이드를 해주었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어쨌든 다시 처음에는 저 친구 집에서 시작을 했어요. 저 친구 집에 이제 중고 머신 같은 거 사가지고 다 뜯어보고 입으로 한번 호스 불어보면서 압력이 얼마나 나오는지 보고 큰 주사기 사서 이걸로 일정하게 밀면 압력이 나올까 이런 것도 해보고 굉장히 이상한 짓을 많이 했어요. 타이어 압력 채워주는 거 있잖아요. 그게 좀 압력을 일정하게 주지 않을까 생각해서 소카를 밀려가지고 그 타이어 채우는 그걸 해가지고 커피를 밀어보겠다 해서 소카 내에서 막 커피 밀어보고 그런 짓도 했거든요. 그러고 있다가 이제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돼서 굉장히 이제 머신이라고 하기에는 그냥 부품을 덕지덕지 이어놨지만 커피가 추출이 되기 시작한 거죠. 제가 제일 놀랐었던 거는 머신을 구동할 때 물이 이제 나오고 막 이렇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 물에 공기가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실제로 이런 그 매 추출의 스테빌리티 이런 것들을 방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머신 내부를 볼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것들 측정한 기기를 만들었을 때 중간에 투명한 관을 통과하는 물을 볼 수가 있었는데 머신의 종류마다 다르겠지만 어떤 뭐 라인에 물려있냐에 따라서 안정성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목표한 거는 아예 메커니즘을 다르게 만들어서 매 추출이 독립적으로 일어날 수 있게 만들자. 그러면은
우리가 추출을 한 번 하든 두 번 하든 100번 하든 1000번 하든 매번 똑같이 추출이 될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게 그냥 하드웨어적으로 잡으면 하드웨어는 무조건 노후화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뭐 스케일링 이슈도 있고 당연히 기계니까 마모나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소프트웨어적으로 측정을 하면서 매번 피드백을 해서 그런 것들을 맞추자. 압력 같은 경우는 다른 머신들이 다 압력을 이렇게 재는 게 나오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그 집중한 압력은 그런 펌프가 이게 내는 압력이나 이렇게 힘을 주는 압력이 아니라 실제로 커피 퍽에 도달한 압력에 집중한 거예요. 왜냐면은 이 커피 퍽에 도달한 압력은 퍽이 조건이 매번 바뀌잖아요. 추출할 때마다도 바뀌고 심지어 추출하는 도중에도 이런 파인 마이그레이션, 그 미분 이동에 따라서 압력에 대해서 얼마나 저항할 수 있는지 바뀌면서 이 유량값도 변하고 유량이 바뀌면은 똑같은 힘을 밀어주더라도 여기 걸리는 압, 그러니까 여기서 걸리는 압이라는 거는 상단이랑 하단의 이제 압력 차이, 프레셔 로스겠죠. 그게 계속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제일 먼저 한 게 기계에 막 좋은 기계들 막 이렇게 찾아가서 구축무식 하면서 이 퍽에 도달한 압력이 실제로 이제 여기서 나오는 압이랑 같냐 이런 걸 한번 측정을 해봤어요. 9바로 내리는 네, 뭐 에스프레소 추출할 때 9바로 딱 추출했다 해서 네. 실제로 퍽이 9바가 추출이 되느냐 이런 것들을 본 거죠. 그리고 그걸 3번씩 추출을 해서 네. 여기에 이제 도달한 압력이 매번 반복이 되느냐 이런 것들을 봤는데 저희가 측정했을 때는 매번 다르고 그리고 9바에도 도달이 안 됐어요. 그러면 이 지금 개발하신 머신은 압력을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네, 맞습니다. 그거를 얘네들이 이제 퍽에 도달한 압력을 직접 측정하면서 얘네들을 계속 맞춰주기 때문에 저희가 50msec 단위로 맞추어서 1초에 20번 정도 계속 얘네들 조정을 하면서 맞추고 있습니다. 그럼 그 저항값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서 네네. 이 저항값이 바뀌어도 그러니까 네네. 퍽의 상태가 바뀌어도 네네. 이거를 감지를 해서 피드백을 받고 네. 그럼 그 피드백대로 예를 들어 한 2바가 모자라 네. 그러면 그만큼 2바의 네. 압력을 채워주고 채워주고 예를 들어 뭐 3바가 모자라 그러면 다시 채워주고 네네. 아니면 너무 높아 그럼 빼주고 네. 약간 이런 피드백을 계속 주면서 일정하게 맞춘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원래 목표했던 거는 이거 압력만 하는 게 아니라 온도까지 하고 싶었어요. 이 퍽에 도달하는 온도까지 우리가 완벽하게 제어해서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머신이 그런 머신이 되지 않을까. 결국에는 우리가 압력이랑 유량 둘 중에 하나밖에 선택을 못해요. 만약에 우리가 그걸 제어를 할 수 있다고 치면은. 근데 많은 이제 방향이 유량을 제어를 하자. 이런 식으로 가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생각을 해봤죠. 압력을 제어하는 게 좀 더 에스프레소라는 음료를 일정하게 만드는 데 유리할까? 아니면 유량을 제어하는 게 에스프레소라는 음료를 스테이블하게 뽑는 게 네. 유리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완벽한 커피 퍽이 있다고 할 때 거기서 이제 우리가 완벽한 압력이랑 완벽한 유량을 내서 추출한 값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그걸 재현하려고 하면은 퍽의 상태는 매번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엡실론만큼 이게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 결국에는 그때 이제 똑같은 압력으로 갈 거냐 그 똑같은 유량을 갈 거냐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뭐가 더 에스프레소라는 거에 차이가 있을 거냐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면 퍽을 진짜 조금 다른 게 아니라 아예 다르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래서 에스프레소 퍽이 아니라 드립용으로 간 원두에 이제 우리가 에스프레소를 추출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하나는 아까랑 똑같은 유량으로 추출을 해보고 하나는 아까랑 똑같은 압력으로 추출을 해볼게요. 그러면 그거는 상상하기 굉장히 쉽죠. 똑같은 압력을 추출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드립용 그 굵은 분쇄된 커피가 이렇게 모여있는데 거기에 9바를 추출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물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약간 불가능하겠죠. 마법물을 쓴다고 상상을 해보고 마법처럼 물이 엄청 빠르게 지나가면서 엄청 많은 양의 물이 지나갈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추출돼가지고 커피가 진짜 여기 방을 가득 채워야 될 정도로 이제 커피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유량을 측정하면은 아마 얘는 엄청 굵으니까 압이 거의 0에 가깝겠죠. 그냥 대기압에 가까운 정도로 추출이 되겠죠. 특히 에스프레소가 특징적으로 가지는 거는 비수용성 성분이 얼마나 추출되냐, 그리고 고압으로 인해서 추출될 때 기체 성분들이 얼마나 미디어에 많이 녹아나갈 수 있느냐. 그래서 얘가 추출됐을 때 걔네들이 뿜어져 나오면서 그 아까 말한 비수용성 성분들이랑 만나면서 걔네들이 굉장히 많은 버블들을 만들겠죠. 그 버블들이 우리가 크레마라고 알고 있는 그런 버블일 텐데 그런 캐릭터 성분들이 뭐가 더 많이 날까 생각을 해보면은 아까 이 많은 그 방을 가득 채운 커피를 우리가 마법처럼 이 30ml로 딱 압축할, 그 물만 없애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걔는 아까 완벽한 퍽에서 추출한 에스프레소랑 거의 비슷할 거예요. 왜냐면은 얘네들이 똑같은 고압으로 내렸으니까 기체가 똑같이 녹아나왔을 테고 비수용 성분들도 나왔으니까 이 물이 굉장히 많으니까 굉장히 희석이 되었겠지만 얘네들이 성분은 다 똑같이 녹아나왔을 테니까. 하지만 우리가 아까 똑같은 유량으로 추출한 걸 보게 되면은 그 비수용 성분이 나올 리가 없죠. 압력이 없었으니까. 그리고 기체 같은 경우도 그냥 미디어가 대기압일 때 녹을 수 있는 기체만 나올 거예요. 그럼 크레마 같은 것도 존재하지 않겠죠. 그러면은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좀 더 에스프레소 캐릭터를 똑같이 발현하는 데는 유리하지 않을까. 이 머신 같은 경우는 유량이랑 압력 모두 제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더 압력이란 것에 초점을 맞췄었던 이유는 그런 식으로 추출을 했을 때
좀 더 커피가 스테이블하게 나올 것이냐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해본 결과 제 생각으로는 이게 더 유리하다. 이게 더 에스프레소 캐릭터의 계속 똑같은 발현을 위해서는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 머신이 그런 방향으로 이제 디자인을 하게 된 거죠. 제가 목표로 하는 이런 커피 그 추출 과정의 이제 꼴은 원두가 가지는 노이즈가 있을 거예요. 블렌드 같은 경우는 어떤 원두가 하나 더 들어가니 덜 들어가니 아니면은 원두의 내부의 수분량이 어떠니 온도가 어떠니 아니면은 정전기가 량이 어떠니 이런 게 매번 다를 텐데 그 노이즈만 커피에 나오는 게 제 꼴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 들어가는 머신의 이제 에러로 인해 생기는 노이즈나 아니면 이런 그 펍을 만들 때 생기는 패킹에서 나오는 노이즈가 다 제거되는 거를 이제 저는 꼴로 잡고 있습니다. 이제 저 친구랑 저랑 맨 처음에 얘기할 때 압력을 제어하는 게 중요하긴 할 거야. 근데 그걸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고 시장이 그렇게 판단할까? 그 시장에 판단하는 게 그 가치를 지불할 사람들이 있을까? 이게 시장을 파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작을 한 거고 만약 그렇게 했는데 가치를 지불할 사람이 없다. 이러면은 이걸 접고 그냥 안 한다. 이게 아니라 또 다른 Y를 물어보고 이거는 어떤지 이렇게 해보고 저는 그거의 연속이라 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생각하는 회사는 어떤 상품을 만들어서 그냥 싸게 해서 많이 팔고 사람들한테 어떻게 빨리 보급하자 이게 아니라 어떤 비전을 공유하느냐. 저는 주제를 하나 제시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주제를 제시하고 그거에 동조하는 사람들을 찾고 공감하는 사람들을 찾고 실제로 이 제품이 나갔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만족을 할 거고 비싸다고 하면 그 가치 이상의 가치를 그들에게 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게 결국은 회사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하고 다녀요. 카페에서 이제 이 머신을 써서 많이 커피를 파세요 이렇게 만든 머신이 아니라 진짜 커피의 추출 원리가 좀 궁금하고 이런 것들 이론적으로 좀 파고 싶어 하고 이런 것들 좀 재밌어 하시는 분들이 저희는 타겟을 커피 기기라고 명명했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제 이 머신을 이용해서 좀 그런 것들을 가지고 놀고 좀 새로운 정보들을 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카메라 세팅을 좀 바꿔서 여러분 한번 제가 또 머신으로 추출해서 한 에스프레소도 한번 먹어보고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여러분들께 머신은 에스프레소를 피드백하지만 저는 이제 커피 맛을 저희 물치 여러분들께 한번 피드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